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픽 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올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 후보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강동석 아나운서. 네. 강동석 아나운서는 학교 다닐 때 네. 반장 해본 적 있으세요?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 얼굴도 잘생기고 또 유머러스해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반장을 몇 번 해보고 전교 회장을 해봤는데요. 예. 사실 반장을 해보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초심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 초심을 지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종목킥 서비스 첫 회를 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종목킥 서비스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코스피가 오늘 1960선까지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97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추가 부양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 연준 인사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었고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크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오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는데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업종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내리고 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닥이 빨간불로 켜고 있는데요. 종목킥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고요.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좀 더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저희 방송의 꽃이시죠. 동부증권 박수영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칙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가 들리게 되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월간 별점왕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을 주신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상담을 도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LG전자요. LG전자요? 네. 예, 언제쯤 사셨고 얼마에 사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 2011년 5월에 10만 원에 샀다가 예. 네. 올 3분기, 4분기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계속 좀 물타기 이걸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82,200원이에요, 지금. 82,200원이 매수 단가시고 비중은요? 비중은 40%고요. 40%요. 예. 네.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네요. 네. 예, 3, 4분기가 되면 LG전자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요. 네. 네, 조금만 예.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았는데 예. 어저께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그러세요? 네. 그래도 주가가 뭐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원 선이니까 네.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LG전자에서 이번에 낸 그 회장님 폰이라고 하죠. 옵티머스 네네. G 굉장히 많이 이제 옵티머스 G. 네. 팔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전문가의 의견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정태근 팀장님 바꿔드리기 전에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이 LG전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LG전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6분의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요. 5분이 보유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한 분만이 비중 축소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된다는 의견이 6분 모두 나온 좀 건데요. 긍정적인데요. 예, 네. 정태근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통화해 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스전자 아깝죠. 그 매수가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네, 항상 네. 이거 저번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봐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게 5만 5천 원에서 이게 8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상당히 좀 아깝네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게 아무래도 그 옵티머스지 뭐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그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좀 딴 데서 악재가 터졌어요. 딴 데서 악재가 터졌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LG전자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휴대폰 사업 부문은 어차피 수익성이 이제 없는 건 잘 아실 텐데 그거 말고 TV하고 가전 때문에 현재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지금 이제 UBS하고 뭐 리포트가 나온 걸 보니까 TV 가전 부분 있죠. 예. 여기에서 좀 꺾일 거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 사업부에서 어떤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TV라든지 가전 쪽 사업부에서 어떤 실적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이래저래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LG전자가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게 지금 평판 TV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제 화면 나가죠. 네. 나가는데 그 아래쪽에 빨간색이 그 LG전자입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 한 15%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경기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실적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현재 제가 지금 3분기 건 지금 확보를 지금 이제 못했는데 이 3분기가 지금 이제 TV 점유율이 15%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에서 한 4% 정도 꺾일 거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그 소비 경기가 안 좋죠, 지금 경기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격이 TV 가전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3분기 때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당히 크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좀 버틸 생각이 있다면은 다른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4분기 뭐 그리고 저는 내년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요? 본인이 어떻게 단기로 보실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실 건지 따라서 좀 대응 포인트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수급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수급이 꼬였지 않습니까? 예. 그 수급 때문이라도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그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옵티머스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갤럭시 S를 뭐 그 두 업체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만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직 그 기대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55인치 OLED TV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 그 사장 그 대표에서도 올해 현재 출시를 할 거라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조금은 추세가 좀 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앞으로 OLED TV라든지 옵티머스 G라든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신다면 제가 보기엔 올해 4분기 아닙니다. 올해 4분기 아니고 내년 2분기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2분기까지요? 예.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겁니까? 매수가까지는 내년 2분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려감만 해소가 된다면은 예.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우려감이 얼마큼 빨리 해소가 되느냐가 매수가까지 가냐 못 가냐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LG전자에 대한 어떤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업부를 보게 된다면은 그 부분만 보고 좀 그 회사 가치를 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원래 이거 제일 처음에 들어갈 네. 때 소문이었지만 네. LG전자 주가가 네. 한 2배는 더 이상 뛸 거라고 네. 한 2년 기다리면 될 거라고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샀거든요. 아, 그랬는데 네. 한 2년이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지났는데 아직 안 돼서 계속 또 기다리면 정말 이게 LG전자가 그 당시 때 10만 원이었는데 네. 2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을지. 네. 일단은 제가 그 희망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LG 디스플레이 차트 볼게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보면은 바닥 다지고 현재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LCD만 보면 전혀 가망성이 없죠. LG 디스플레이가 LCD 그 평판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LCD 지금 수익성 보면 없죠. 예. 근데 이게 바닥 다지고 왜 올라오겠어요? LED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판 디스플레이 그 부분 만들겠지만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어차피 LG전자가 만드는 그 TV 쪽으로 갈 거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파는 게 맞아요. 파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2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1년 정도 보게 된다면 내년 2분기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 2분기까지 본다면은 제가 네. 보기에는 그때 가서는 그래도 올라온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OLED TV하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개선이 될 거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단기로 파실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예.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예, 들고 가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한 번 전화 연결 드릴게요. 예, 네, 대응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석 네.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예스24입니다. 매수가 네. 5,740원에 비중이 30%. 매수하자마자 빠졌고 또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니까 매수하신 거는 한 20일 정도, 21일 정도 되신 예. 것 같은데요. 박수영 대리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24 이런 상승 종목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들어가실 때 자체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요. 들어가실 때 확실한 좀 이유를 갖고 들어가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실 때도 이게 막 열심히 올라가니까 그때 더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스24는 이제 온라인 서점, 뭐 DVD, 뭐 음반 이런 데를 판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위주로 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누구나 이제 유통할 수가 있고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낙 경쟁률도 세고 하니까 인터파크나 뭐 예스24 이런 곳에서 많이 구매하시겠지만 더 이상의 성장을 크게 하기에는 뭐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성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주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많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5,000원 선을 지지한다면 그쪽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들고요. 우선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라는 확신은 못 드리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시고요. 네. 그 이상 올라온다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6,000원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 또 다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 손절가는 5,000원 꼭 지켜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5,000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볼게요. 네. 문제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SMCNC 보겠습니다. SMCNC를 4,200원에 100%를 들고 계세요. 목표가 정해주십시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예. 네. 네,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시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천 정도 가격권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고점을 잡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고점 잡는 게 딱 얼마가 고점이 되고 빠진다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4,200원 정도면은 이전에 그 강호동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가가 지금 6,760원입니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부각이 됐던 이유가 강호동이라든지 장동건이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영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4,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1,000원에서 8,000원 정도 8배 정도 올라왔다. 8배 정도 올라왔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올라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많은 9,500원을 팔아 고점을 잡아대면 좋겠지만은 요 종목은 이런 패턴의 어떤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찾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6,700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는데 내일 쪽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7,500원 회복 시도가 나온다면은 좀 더 갖고 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양봉 그 7,500원을까지 접근하는 건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100% 비중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은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 하셔도 좀 만족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중 100%라 거의 몰빵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욕심 좀 덜 부리시고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언제나. 강동석 아나운서 네.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못하죠. 더 많이 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욕심이 생기니까 또 손해보면 팔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최은정 선수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네. 간이 요만해서 당장 팔 것 같습니다. 간이 요만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매수가 3,700원의 비중이 40%. 예. 이분도 매도 시점을 놓쳐서 걱정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목표가와 또 보유 기간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박수영 대리님. 네, 그 평단 한번 3,700원에 40%예요. 꽤 높은 단가로 잡으셨는데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주가가 이제 북한 쪽에 네.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테마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고 수급 보시면 계속 외인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자체 뭐 기업의 뭐 어떤
뭐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테마 쪽에 좀 집중이 돼서 이제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6월 이제 저점 쪽 이제 바닥권 2번 이렇게 찍고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또다시 이제 단기 박스권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지금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그 박스권 상단보다 더 훨씬 위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40% 비중을 우선 조금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은 어느 정도냐면 3,100원, 3,2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구간은 2,900원 선, 3,000원 선을 깨게 되면은 이때는 정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뭔가 좀 완전히 이 종목을 버리시던가 아니면 정말 그 테마가 다시 또 나올 때까지 좀 묻어두시던가 뭔가 좀 극단적인 상황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200원 선에서는 비중 축소를 해 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건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3,200원 선까지 조금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한전 KPS 봐드릴게요. 네. 46,00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수익권 내 계시고요. 보유해야 될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일단 한천 KPS 같은 경우에 저도 상당히 조금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한전산업 같은 경우 한전산업이 화력 발전에 어떤 그 정비 수주를 맡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한전 KPS가 원자력 발전 어떤 그 정비 수주를 맡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 최근에 원전 얘기가 상당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그 요르단 쪽에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한국전력에서 한전 KPS 어떤 지분을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단계적인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현재 바로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일봉보다는 주봉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만 원부터 완만하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그 가파르게 급등하는, 조금 전에 SMCNC처럼 가파르게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완만하게 올라가시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일단 지금 정도권에서 조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높게 보자. 조금만 더 높게 보시고 55,000원 정도 가격 한번 목표가치 저는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갖고 오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5,000원 목표가 설정이지만은 기관이 매도 전환될 때까지는 갖고 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만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좀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종목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네. 별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또 박소영 대리님입니다. 예, 박수영 대리님은 네. 지난주에 화면에 좀 이렇게 불어 나온다고 네. 밥을 안 드시고 나오셨었거든요. 전혀 안 그런데요. 오늘은 어떻게 저녁 드시고 나오셨어요? 어제는 조금 네, 일이 있어서 네. 과음 과음은 과식. 아니고 아이, 약간 과식을 좀 술 안 드실 것 같은데. 이슬만 드실 것 네, 같아요. 네. 예. 약한 오늘도 이슬 드시고 예술로 오셨다고? 네, 네, 약한 얼굴 좀 예술로 빨개지셨네요. 아우, 우리 대리님 오늘 예쁜 치마 입고 오셨는데 잘 안 보이니까 속상하네요. 네, 예, 한번- 파란 색깔 예쁜 치마 입고 네. 오셨는데. 일단 나갈 때 캣워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 볼까요? 네, 빨리 진행해 볼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인 HR입니다. 네. 매수가 17,400원에 비중이 35%. 이분은 지금 매도 시점을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수영 대리님,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될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이익 실현에 준비를 좀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가격에 잡으셨는지, 지금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책 테마주로 이제 안철수 이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나서는 벤처기업과 뭐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곳에 좀 지금 주가가 한번 이제 부응이 확 됐었는데요. 그러면 사람인 HR이 그쪽도 테마에 같이 이렇게 묶이면서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신 구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익권이시고요. 근데 하지만 정책 대선 때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의 HR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기업의 대선 테마주일 경우에는 결국엔 좀 많이 식는 그래서 주가가 좀 식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영 그래서 대리님, 어제 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돈이 좀 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호재 아닌가요? 호재지만 주가는 언제나 출렁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떨어진다면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고점이어도. 그 시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기회를 줄 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관도 조금 진입을 해줬고 하는데 아직은 기관이 뭐 이제 매도를 한 건 네.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천천히 수익 이제 분할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목표가는 우선 이미 신고가 이게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아직 지금 신고 갱신 중에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오시면은 또 다시 이제 매수를 하셔서 네. 수익 실현 누리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7890번님께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 HR 받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태림 포장입니다. 태림 포장 사신 분 매수가가 2,010원이시고요. 네. 비중이 50%로 많으시네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물으셨거든요. 네. 일단 뭐 골프한지 회사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예.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보세요. 항상 제지주라든지 골프한지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관련 회사라든지 뭐 동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 항상 나온 얘기가 그거죠. 자산가치. 자산가치대로만 주가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PBR이 0.5배인데 자산가치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가 됐죠. 근데 주가 어떻습니까? 우상향 안 하죠. 지금 최근에 좀 반대로 주고 있긴 하지만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림 포장 요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 차트 좀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요 회사뿐만 아니라 한솔재질이라든지 뭐 다른 한솔재질이라든지 동일재질 이런 회사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이유가 자산가치 부각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회사가 언제부터 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떤 핑계거리나 어떤 핑계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은 자 이게 언제부터 시세가 시작됐냐면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가파르게 현재 올라갔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1,750원 전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2,000원 이탈해버리죠. 여기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태림 포장, 이 회사 그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면은 1,300억 정도 해서 스몰캡입니다. 시장 어떤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언젠간 회복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런 1,300억짜리 스몰캡 회사는 주가 한번 꺾이면 언제 다시 한번 반등 줄지 누구도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손절가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회사 계속해서 회사 같이 보면은 물론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갖고 갈 회사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볼게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시기에는 무조건 주가가 2회 꺾였어요. 이때 보세요. 지금 현재 2010년 4월달 그리고 2010년 12월달 마찬가지 윗꼬리 나니까 주가 바로 빠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0원 가격대가 이 회사는 어떤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 하시려면 차라리 파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재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종목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보통 이렇게 스몰캡 매수하시고 비중도 많으신 분들 중에는 회사 관련된 일을 하거나 네. 아는 분이 회사에 있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리는 좀 파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시네요. 네. 예. 종목 퀵 서비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깜짝 놀랐네요. 지금 감기가 들어가고. 네, 감기 걸리신 걸렸는데. 목소리 더 멋있으세요. 그렇다고 계속 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요. 네, 감기 네. 걱정까지 또.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제 호남석유를 26만 8,50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을 25%에 15만 5천에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네. 함께 갖고 그 계세요. SK이노베이션을 팔아가지고 네. 호남석유를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SK이노베이션은 16만 6천원 때 정재근 전문가 전화하니까 그때 팔아가지고. 네. 그때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다는데 그때 안 팔고 고집 부르다가 그냥 12만 8천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복귀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때 정태균 전문가 말 들었으면은 그냥 이득이 많이 나는 건데. 예. 네, 아쉽죠. 그때 한번 상담하고 15만 6천원 그대로 갖고 있었더만 4, 5월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그냥 한 네. 13만 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번 종목은 또 박세용 대리께서 네.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이번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한번 조언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노션을 오늘 팔아가지고 호남석유를 네. 추가 매입할까 하지 말고 놔둘까 좀 문의 좀 하려합니다. 시청자님 그럼 호남석유 6인의 자문위원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소환섭 대리는 비중 확대해보자, 또 심기현 대표는 분할 매도해보자 이렇게 다른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네 분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박수현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 26만 8,500원 호남석유고요. 비중이 25%인데요. 통화하시면서 한번 이어나가 보시죠. 예, 일단 박수현 네. 대리님, 네. SK이노베이션이 수익권에 있는데 이 종목을 팔고 지금 조금 손실 나고 있는 호남석유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네.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정태근 전문가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랑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유화학주에 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아, 또 S월도 갖고 있어요. S월도 한 10% 수익 구간이에요. 네. 95,000에 샀으니까요. 네, 그런 종목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가 이쪽에 자동차 쪽에 의하고 네. 전에 기아나 뭐 모비스 이런 걸 좋아가지고 아, 네. 기름하고 자동차 것만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야에서 그러신가 봐요. 아, 네, 그러신군.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SK이노베이션이랑 지금 호남석유 두 개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개 다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두 개 다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SK이노베이션 우선 보유하시고 저는 호남석유를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네. 좀 말씀드리면 우선 SK이노베이션은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네, 다시 네. 한번 그 한 17만 원, 17만 5천 원 정도 위에 선에서 한번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해보시고 그때 네, 호남석유 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두 개 다 너무 좀 아까운 종목이라고 좀 보여요. 우선 지금 네. 이 두 종목 다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최근 유가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유가야 지금 좀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네. 우선 네,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종목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면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추가매지 흘러내리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네, 흘러내려서 그 부분을 좀 지지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한 23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조금 상승을 보일 때 떨어질 때 하지 마시고요. 지지를 하고 상승을 좀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이노베이션 수익 실현하시고 호남석유로 좀 추가 매수하셔서 그때 조금 수익 그 단가를 좀 낮추시고서 수익권으로 나오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번에는 또 네, 네. 이번에는요.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지도 잠깐 여쭤볼 거니까요. 아,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을 그때 팔았더라면 수익이 많이 났을 뻔했는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셨었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노베이션 수익 나신 거를 지금 호남석유로 옮겨 볼까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팔아가지고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금호석유하고 마찬가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제조업이 부진하죠, 지금. 네. 그러면은 중국의 제조업이 부진하다는 얘기 자체가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은 호남석유한지 금호석유가 단기간에 실적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물론 네. 실적이 더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 2009년, 2010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긴 좀 힘들겠지만은 여기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계속 바닥 확인하는 작업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네, 그냥 예. 계속 보유하고 그냥 우선 그래서- 추가 매입도 좀 기다려 볼까요, 그냥? 일단은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화학주 그리고 기업 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떤 확실한 부분이 없어요.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포트 일단 유지를 하십시오. 네,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조금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전화 드릴 거예요. 네, 그때 감사합니다. 호남석유 한 번 더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고맙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태근 전문가까지 연결을 네, 해드려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4,390원에 비중 25%고요.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이스페타시스 지금 단가 대비 거의 뭐 비슷비슷한 종목인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왔고 지금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더 지지할지 추가 하락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B 쪽에 이제 업체를 하면서 모바일 쪽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지금 이미 다 호재는 좀 이제 상품들이 조금 나오기에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수혜를 받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선 기다리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조금 빠져나오시고요. 네. 좀 기다릴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아니, 우선 저는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네. 우선 단가 부근이니까, 왜냐면 지금 바닥을 지금 저점, 지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적으로 더 옆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거를 기다리시기에는 조금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아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그 이스페타시스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더 이제 연기금 쪽이 더 매수가 많은 자동차나 네. IT, 전기전자 이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근처니까 이제 매도 후에 다른 종목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CJ제일제당 봐드릴게요. 네. CJ제일제당을 30만 5,5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 주당 1,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좀 자세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각이란지 그리고 대표이사 어떤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CJ 대한통운 인수했던 부분들이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통 뭐 이런 좀 속된 편 좀 쓸게요. 그 잡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디어플렉스라든지 뭐 미래산업이든지 대주주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게 악재입니다. 무조건 악재가 되면서 주가 빠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물량 시장이 풀리게 되면서 받아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 빠진 게 보통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자사주 매각을 시간에 대량 거기 매매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기관이든지 외국인들이 받아가게 되면서 전혀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조금 최근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꺾이고 있다는 게 좀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현재 보면은 뭐 M&A 때문에 그 재무 정상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앞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못 가져간지 그 부분 얘기가 드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금은 차트만 보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은 수급이 좋긴 하지만은 손절가만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다시 한번 내를 해준다면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필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요 같은 경우 손절가를 일단 넉넉하게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을 지켜준지 여부만 좀 보시라고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인데요. 매수가 14,700원의 비중이 10%.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조금씩 올라오곤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고요. 2443번님, 박수영 대리님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점도 보내주세요. 네. 네,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예, 갑자기 또 올라갔다. 제 보기에는 좀 위에 있을 때 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그렇죠. 있을 때 또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간 많이 좀 이제 바닥 이렇게 좀 흘러 내려오고 다시 또 지지 형성을 하면서 바닥 형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서야 조금 다 이렇게 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기대하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시기를 사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11,000원을 좀 넘어주면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11,000원을 못 넘기고 여기서 또 한다면 또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시고 기관 수급이 지금 있어 주니까 그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꼭 종목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11,000원을 넘으면은 조금 더 보유하고 매수가 정도에서 매수가에서 절반 또 파시고 15,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예, 그때는 수익 실현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4,700원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까요? 큰 한숨이 나오는데. 네. 네, 솔직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시기를 가늠하기 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네.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예.
잘생긴 정태근 전문가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3011님께서 잘생긴 정태근 아시는 분? 전문가님, 예,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요. 비트로셀 7,000원에 40% 늘고 계신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네. 혹시 여기 예. 스태프는 아니죠? 카톡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 스태프분들이 보내신 거 아니죠? 그거 조금 아닙니다. 그거 음모론이 좀 너무 즐기실 것 같은데요. 겸손하신데요. 예. 잘생기셨어요. 비트로셀 좀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그 비트로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안철수 그 대표가 아니죠 후보죠. 그 대선 후보가 어떤 스마트 그리드 쪽을 행보를 하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게 이제 시세가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지금 그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고 이제 제가 보기엔 정책 관련 테마로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항상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죠. 자, 가파르게 보세요. 4,500원 본에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6,500원에서 저항받고 다시 조정받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돼요. 7,000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요 앞전 6,500원 보이는 요 자리, 차라리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방에서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조금 덜 걱정이 되실 건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다음에 윗꼬리 달고 음봉 2번 나오고 그리고 반등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내일 쪽에서 못 올려준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쪽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7,000원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7,000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다면 팔았다가 요거는 다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요거는 정책 테마로 앞으로 갈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실시간 종목 상담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상담 받으셨던 종목 고객 만족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주 후에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박수영 대리가 해주셨던 에이스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전화 연결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네. 종목은 CJENM입니다. 예. 매수가 32,000원에 비중이 15%. 이제 박수영 대리 의견은 보유를 해보자, 또 기다릴 수 있다면 20에서 25%까지 비중을 높여서 목표가 4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반갑네요. CJ ENM 안 파셨죠? 아니, 안 팔았는데, 네. 이 의견들이 다 분분해서, 네. 뭐, 어쩐 사람은 32,000원, 어쩐 사람은 33,000원. 네. 이러니까 4만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해요. 네? 예, 불안하시다고요. 불안하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조합하셔서 시청자님께서 투자 의견을 좀 정하셔야 되는데요. 시청자님, 예, 저희가 박수영 대리 한 번 더 연결해 드려서 한 번 더 이 종목 에이스 받아볼게요. 예. 예, 아쉽게 지난주보다는 주가가 좀 내려왔네요. 네. 네, 안 그래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네. 어제 주가를 보면서 내일 꼭 상담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역시,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네, 우선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님. 우선 조금 안심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안심해도 돼요? 지금 안심해도 돼? 네, 안심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목표가를 사실 제가 좀 높게 잡아드린 면이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심으로 좀 이 회사를 좀 많이 좀 격하게 아끼는 면도 있고요. 해서 네. 조금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기다리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아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번 주에 해가지고 어제 좀 급락이 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다시 조금 양봉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3만 원 선에서 3만 1,000원에서는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저는 변동 없으니까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변동사항 있으면 제가 꼭 시청자님한테 좀 어떻게라도 연락을 좀 드려서 대응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네.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해 제가 봤거든요. 예. 그 영화 꼭 잘 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나는 이제 우려된 게, 되게 이제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코스피 가면 잘 갈 때 코스피 요것이 또 많이 빠져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그 뭐 코스닥이 잘 가도 코스피가 잘 가도 이거 CJ ENM 갈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코스피가 잘 갈 때는 코스닥이 좀 소외를 받긴 하지만 지금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요. 개별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굉장히 붐이에요. 지금 싸이 말씀 그때 저번에 드렸지만 네. 엔터주가 지금 개별 종목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안심하시고요. 제가 하반기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그냥 개별 종목 갈 때 이게 다른 엔터주는 잘 가는데 요거는 잘 안 가. 그런데다가 이게 4만 원이라는 그 목표가를 해줬는데 4만 뭐 2천 원도 가다가 딱 아불고 그랬는데 뭐 며칠 사이에 뭐 4만 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같이 지켜봐 주시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다리기 너무 어려우세요? 아니 선생님. 올라만 간다고 확신만 있으면 박수영 갈 수가 대리께서 있는데. 예,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예, 너무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고 가 네. 보십시오. 네, 어머니 그동안 예. 광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또 AS 해주실 거죠? 네, AS 해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난주에 정태근 전문가 어떤 종목 ASF 해드렸었는지 확인을 네. 해보죠.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종목입니다. 안랩이 들어왔었는데요. 당시 매수가가 13만 5천 원 30%셨는데 정태근 팀장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일주일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랩 들고 계세요? 네. 아, 계속 들고 계시고요. 비중 축소 안 그렇죠. 하셨고요. 네네. 예, 이 종목은 바로 전문가 연결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빨리 예, 드릴게요. 정태근 네.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오판을 해서 일단 먼저 네. 죄송하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그렇다면도 보유 의견을 주셨길래 예, 예. 지금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손절가에도 손절을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제가 그 상담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 이거 안랩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정태근 아, 전문가께서 네. 매일매일 안랩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많이 예, 고민하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 때문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렇게 보유 의견을 드렸던 게 일단은 예.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시세를 그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계율에서 인맥 테마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오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시세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저는 그래서 11만 원 좀 매도를 하셨으면 했는데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최대한 네. 가격이 9만 원 이상 좀 올라오면은 제가 보기에 좀 정리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인맥 테마는 제가 보기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대선 테마는 인맥 쪽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오판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최소한 9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매도를 하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아쉽지만 네. 9만 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다른 전문가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예. 네. 오늘 예,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오늘은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박수영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전남 목포를 잇는 수도권 KTX 종착역이 서울 수서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KTX 수서역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TX 수서역은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수서역 환승센터와 인근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8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수도권 KTX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개통을 목표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수서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KTX를 삼성역과 서울 경기 북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K-팝, 한류 등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디어 홍보와 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예산 50억 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제3세계권 신흥시장에서 K-팝, 한국 음식, 태권도, 한국어 퀴즈 대회 등을 한데 묶은 복합 문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기부 금액이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부금의 40%는 자사출연재단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2005년 1조 4천억 원에서 2010년 2조 8,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은 늘었지만 자사출연재단 기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기업들의 기부 금액 중 평균 40.6%가 자사출연재단에 몰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기부하면서 기부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벌 소속 공익재단이 외부 단체와 합력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센카쿠 갈등으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1조 엔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연간 1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4조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내 일본 공장의 조업 중단,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중국 내 생산량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10월 한 달간 중국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27일부터 중국 합장회사를 통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아침 11시 종목회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무료 문자와 전화, 블로그 게시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문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는 1979선으로 어제보다 한 0.6% 정도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이 됐죠. 51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